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아름. 대학 졸업 후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 나이는 24이다. 대학 때 친구들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술 모임을 갖고 있다. 정모 친구들과 다음 설 연휴에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즐거운 여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걱정되는 일이 한 가지 생겼다. 그건 바로 대학 때부터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싫어했던 지진아. 지진아는 어쨌든 4년간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멤버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나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지진아에 대해서 비호감이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였다. 어린 나이에 돈을 밝히는 것 자체가 꼴불견이었지만 지진아네 집은 그다지 부자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유흥비를 벌려고 원조 교제까지 했다.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은 남자들과 밥을 먹어주고 여행을 가주는 걸로 용돈벌이를 하고 SNS에 올려서 자랑질까지 챙겼다. 게다가 지진아에게는 명문대에 다니는 얼짱 남친이 있었는데 아빠 데이트 알바 사실은 숨기고 열일해서 번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 다녀왔다 라고 감쪽같이 속였다. 우리 앞에서는 아빠들한테 용돈의 명품까지 받았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질을 했다. 예쁜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고 싶어하는 남자는 차고도 넘쳐. 니들한테는 넘사벽인 일이겠지만 나 정도 되면 돈 많은 남자 잡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라면서 잘난 척을 했다. 그런 태도 탓에 지진아는 우리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이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지진아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여전히 SNS에서 부지런히 자기 자랑질을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었다. 셀럽놀이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과 한심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졸업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뜬금없이 지진아한테 결혼 청첩장이 도착했다. 신랑은 뜻밖에도 대학 때부터 사귀고 있던 명문대 훈남 남친이었다. 지진아가 아빠 원조를 하면서도 훈남 남친과의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친이 있으면서 남친 눈을 피해 뒤에서 돈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꽃뱀 노릇을 하다니 기가 막혔다. 그런 애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솔직히 전혀 축하해줄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은 이상 안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대학 때 친구들 모두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하필 우리가 하와이에 가기로 한 날짜보다 딱 일주일 앞이었다. 뭐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의 지진아가 만약 우리 여행 계획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다. 그렇게 되면 좋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와이의 하자도 꺼내지 않기로 단디 약속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결혼식 내내 지진아는 마치 딴 사람처럼 차분한 신부로 변신. 남편 앞에서는 저렇게 얌전을 떠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표정 관리하기가 참 힘들었다. 결혼식 이벤트로 신부가 부모님께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되자 편지를 읽으며 사실은 지금 임신 중이란 사실을 서프라이즈로 발표했고 장례에서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고 보니 지진아의 아랫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고 적어도 임신 초기는 아닌 걸로 보였다. 본인 말을 들어보니 배가 덜 나와서 그렇지 이미 임신 8개월이 넘어섰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리 지진아라고 해도 엄마가 되면 철 좀 나겠지 라는 말을 하면서 진심을 담아 축하해주기로 했는데 테이블에 인사를 돌면서 지진아가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니들은 어쩜 하나같이 솔로들만 있니? 넘나 불쌍. 니들도 하루빨리 우리 신랑처럼 멋진 남자 찾길 바래? 니들한텐 넘사벽이겠지만 누가 아니? 최선을 다해봐 라고 떠들었다. 그러더니 가다 말고 나 다음 주에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잖아. 내가 사진 보낼 테니까 아무나 단톡방 좀 만들어 라고 했다. 그때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실수로 다음 주면 우리 하와이 가는 날이랑 겹치는 거 아님? 라고 아차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말을 들은 지진아는 니들 같은 흙수저들이 웬 하와이? 물 흐리러 가니? 아, 니들 나 따라서 그러는 거구나?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 될 것 같아? 꿈깨! 내가 넘사벽이 뭔지 행복 절정이 뭔지 바로바로 SNS에 업데이트할게 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지진아의 변함없는 무개념,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객 신분으로 당한 우리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말도 찾지 못했다. 하와이 여행 당일 그 넓은 하와이 땅에서 설마 부딪히기 할까? 우리는 지진아는 잊고 여행만 즐기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휴가를 즐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 셋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다. 지진아가 자기 마터니티 포토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낸 거였다. 라인에는 하와이에서 마터니티 포토 촬영은 필수지 라는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하와이까지 와서 지진아 자랑질을 감상당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아의 라인을 알림 끄기로 설정한 후 휴가 모드에 들어갔다. 여행 마지막 날 피부가 까맣게 그을린 우리는 공항에서 기념품 구경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남은 시간을 여유있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진아 생각이 났고 별 생각 없이 라인을 체크했는데 지진아가 니들 왜 아무도 라인을 안 보는 거야? 나 하와이에서 진통 와서 난리 났거든? 보험 적용 외란이 폭망이야. 1억을 내라는 게 말이 돼? 돈 좀 빌려줘. 대충 이런 내용의 라인이 몇십 개나 와 있었다. 내가 이것 좀 보라고 하자 모두들 같은 내용의 라인을 받았다고 했다. 여행 첫날 지진아 라인의 알람을 꺼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진아는 여행 첫날에 우리한테 마터니티 포토로 자랑질을 한 후 진통이 온 모양이었다. 당연히 우리는 지진아한테 빌려줄 돈 같은 건 없었고 단체로 일십,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비행기에 올랐다. 귀국하고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는 뜻밖에도 지진아의 남편이었다.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셋이서 같이 약속 장소로 나가자 지진아 남편과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분이 이렇게 나와주십사 무리한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변호사십니다. 라고 하더니 우리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예정일보다 2개월이나 빨리 출산을 하게 된 지진아는 미숙아를 낳고 아직 입원 중이라고 했다. 일단 무사히 출산을 마친 지진아가 누군가와 끝도 없이 라인을 주고받길래 그 모습이 신경 쓰여서 몰래 핸드폰을 봤더니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 즉 원조교제 아빠들에게 보낸 라인을 발견했다는 거였다. 출산하고 나서도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할게. 내 몸값으로 1억 줄 수 있지? 라는 내용을 보고 경악한 남편분이 지진아에게 사실을 추궁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한다. 혼자서 먼저 귀국한 남편분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진아의 불륜 조사를 시작했고 우리한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부른 거라고 했다. 우리는 지진아가 대학 시절부터 일명 아빠 데이트란 원조교제를 했다는 것과 그 남자들한테 어떤 것들을 받아내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 친구 중 한 명이 지진아가 아빠 데이트를 할 때 같이 갔던 적이 있다며 한 아저씨의 신상 정보를 남편분에게 알려줬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경쾌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한없이 어두웠다. 한 달 후 남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뒤 어렵지 않게 불륜 상대를 특정해냈고 지진아가 장기간 불륜 행위를 해왔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혼 수속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DNA 감정을 한 결과 태어난 아이는 불륜 상대의 아이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양육비는 불륜 상대가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고 지진아는 싱글마더가 됐다. 하와이에서 출산을 하게 된 지진아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아직 태어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병원비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남편분을 통해서 자기 딸의 그간의 행적을 알게 된 지진아의 부모님은 격노했고 퇴원하고 돌아와도 지진아를 반겨줄 곳은 없어 보인다. 오랫동안 아빠 원조 관계였던 50대 남성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지진아가 자기 몸값으로 1억을 요구하자 가정을 깰 생각은 없다면서 관계를 정리당했다고 한다. 병원비는 아마 빚을 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앞으로 그 빚들을 갚아나가면서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려면 지진아의 앞으로의 인생은 고생문이 활짝 열린 거나 다름없었다. 결국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되겠지. 그 후 우리가 지진아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 우리 셋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사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 그때마다 지진아 얘기는 양념처럼 등장해서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그래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 라는 게 고정 멘트처럼 돼버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